안녕하세요, 육아둥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역할놀이 영상에 달린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어보고 질문들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희 아이는 27개월인데 언어가 빨라요. 쉬지 않고 제잘제잘 이야기하는데 어린이집 갔다 와서 역할놀이만 4시간, 목욕하면서 또 인형으로 역할놀이 2시간, 책 읽고 자면 새벽 1시예요. 밥 차리고 설거지할 시간도 안 주고 자꾸 놀자 해요. 혼자 5분 10분 놀 때도 있지만 금방 실증 내고 또 놀자 해요. 6개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제대로 안아줘 본 적도 없어요. 동생 재우고 올게, 아빠랑 놀고 있어 하고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숨죽여 놀아요. 아빠는 놀아주는 방법을 몰라서 놀이를 끊거나 자꾸 가르치려 하니 재미가 없대요. 또 저한테만 놀아달라고 합니다. 미술놀이, 촉감놀이, 책 다 관심 없고 오로지 역할놀이에만 몰두해요. 궁금한 게 2가지 있어요. 하나는 하루 중 어린이집 하원 후 놀이 시간은 몇 시간 정도가 적당할까요? 둘째는 역할놀이를 많이 하는 것이 불안감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민감한 아이라 어린이집에서 불안감이 높아서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아이들이 우리 나이로 한 5, 6세 정도 돼야 혼자 놀이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27개월은 아직 멀었죠.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도 엄마랑 놀이하는 시간이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이면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와 놀이할 때 아이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 놀이를 따라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우리 육아동지님이 이걸 아주 잘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편분께도 저희 그 놀아주는 영상 그걸 한번 좀 제공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 역할놀이만 4시간, 목욕하면서도 역할놀이 2시간 이렇게 하면서 새벽 1시에 잔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이가 좀 너무 늦게 자기도 하고 너무 한 가지 놀이에만 좀 몰두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아마 둘째가 6개월이고 어려서 이제 다양한 놀이를 시도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외출에도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대근육 활동, 다양한 놀이 활동도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고 실내에서 놀이 터널이나 트램폴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역할놀이를 잔잔하게 베이스로 깔고 다양한 활동을 또 시도해볼 수 있거든요. 육아동지님께서 아이가 하루에 몇 시간을 놀아야 적당한지 물어보셨는데 각 가정의 상황도 다르고 또 놀이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놀이의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몇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역할놀이 같은 거는 계속 이어지면서 길게 할 수도 있는 반면에 그것보다 시간이 좀 적게 필요한 놀이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노느냐 이것보다는 놀이 시간 동안에 양육자와 얼마나 질적인 상호작용을 하느냐 이거겠죠. 예전에 저는 상담할 때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루에 특별한 놀이 시간을 가지시기를 과제로 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스페셜 타임은 하루에 30분이었거든요. 맞아요. 워킹맘이시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어린 동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이와 온전히 놀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엄마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하면서 놀다 보면은 잠깐만 엄마 지금 빨래 세탁기 좀 돌리고 올게. 또 조금 놀다가 잠깐만 뭐 지금 생각이 났다 잠깐만 기다려줘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재밌게 놀다가도 놀이 흐름이 끊기고 그러면 놀이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셜 놀이 타임을 가져본 사람만 알 텐데 사실 30분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해서 놀아주는 시간이 정말 길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때에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다른 집안일 이런 것들 신경 안 쓰고 우리 아이와 함께 놀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둘째가 있기 때문에 아빠 퇴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둘째 낮잠 시간, 주말 시간 이런 때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에게 놀이의 맺고 끊음을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에게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아유가 엄마랑 지금 김바늘이 저기 유괴 갈 때까지 놀고 그 다음에 엄마는 밥 준비하러 갈게. 그동안은 아유기가 엄마 기다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아직 뭐 숫자를 읽거나 시계를 보기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늘이 갈 위치에 미리 스티커를 붙여놓고 시각화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로 아이가 민감한 아이라 불안감이 높고 그런 이유로 역할놀이를 많이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역할놀이가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은 맞지만 꼭 불안감이 많다고 해서 역할놀이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역할놀이 속에
속에서 반복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할놀이 속에서 아이가 저리가 불편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부모님이 친구 역할을 하면서 아유가 뭐가 불편해? 어떤 게 싫어?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놀이라는 안전한 환경과 시간 속에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재현하고 해결하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의 과정도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면 좋겠죠. 아이와 역할놀이 할 때 부모님이 여러 가지 입장에서 역할을 해주시고 아이가 이 놀이를 통해서 사회적 기술을 배운다거나 자기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한다거나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는 역할놀이를 시작하지도 않고 역할놀이를 한다 해도 유튜브 보듯이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는 아이에게는 너무 어렵기만 하네요. 36개월인데 아이 인지 발달이 늦어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걸까요? 역할놀이도 아이들 발달 과정에 따라서 점차 정교해지죠. 돌 지난 아이들은 물체 가지고 상징놀이 하는 수준이거든요. 장난감 전화기 들고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정도이지 여기에서 뭐 더 스토리를 풍부하게 하거나 이렇게까지는 아직 어렵죠. 36개월의 아이가 약간 발달이 좀 느리다면 그 느린 발달 수준에 맞게 역할놀이를 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36개월에게 기대하는 역할놀이가 아이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의 인지와 언어 발달 수준에 맞게 조금씩 자극을 주고 도움을 주시는 거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역할놀이 할 때 아이가 놀이 자체를 스스로 이끌어가고 주도해 나갈 준비가 아직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원맨쇼 하는 것처럼 엄마가 모든 걸 다 하고 말하기를 아이가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럼 엄마가 너무 놀이를 주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엄마의 놀이를 아이가 잘 관찰한 다음에 자기 놀이에 응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가 전부 다 하시지는 말고요. 중간에 한 번씩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거를 놀이에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놀이를 시작할 때도 아이가 무슨 놀이 할까? 엄마가 정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엄마가 아이한테 누구는 무슨 놀이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이가 쉽게 대답을 못한다면 평소 좋아하는 놀이 중에 병원놀이, 소꿉놀이, 블럭놀이 중에 아유기는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되돌려 주시는 거죠. 소꿉놀이를 하는 중간에도 엄마가 저녁 시간이 다 됐네. 우리 저녁에 무슨 요리를 할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피자 만들까? 이렇게 하면 그래 피자 좋은 생각이다. 우리 피자 만들어 보자. 이렇게 아이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놀이 안에서 아이가 참여하는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이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적절한 질문을 해주시는 게 놀이를 더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아이랑 병원 놀이를 하는데 아이가 계속 막 배만 이제 청진기를 대고 있다 이럴 때는 엄마가 의사 선생님 저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열도 좀 재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열을 재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열을 잰 후에는 그치 선생님 저 약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아이가 약을 지어줄 수 있도록 점점점 놀이를 확장해 주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거나 식당에 가면 일련의 순서가 있잖아요. 병원에 간다면 처음에 데스크에 가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료를 받고 계산하고 나와서 약국에 가서 약도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놀이를 계속 진행을 해보시다 보면 아이가 배에 청진기만 되는 게 아니라 엄마랑 했던 이런 놀이의 순서들을 기억하고 그걸 놀이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육아동지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역할놀이 영상에 달렸던 글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세히 다뤄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 영상에 댓글 남겨주실 때 아이의 연령이라든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적어주시면 저희가 답해드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육톡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